긴급 속보, 삼천조부자 뉴캐슬 구단주, 손흥민, 이적 거절하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을 것, 반협박에 가까운 구애에 토트넘 진담을 이는 상황. 마침내 첼시의 소방수가 결정이 됐다. 예상대로다. 최근 계속해서 거론되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전 토트넘 감독이다. 복수의 영국 매체들은 14일, 한국 시각, 첼시가 이번 주 포체티노의 선임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공신력 높은 파브리시오 로마노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사실상 오피셜을 의미하는 히어 위고로 포체티노 감독의 첼시행을 기정사실화했다. 로마노는 첼시가 포체티노 감독 선임에 필요한 작업을 완료했다. 모든 합의를 마쳤고 포체티노 감독은 다음 시즌 첼시를 이끈다며 협상은 4월부터 이어졌다. 포체티노 감독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마침내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포체티노 감독은 자신의 사단으로 코칭 스태프를 꾸리고 곧 구단과 이적 관련 결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첼시는 올 시즌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시작은 야심찼다. 첼시는 러시아 침공 문제로 사면 초과가 된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가 팀을 매각했다. LA 다저스 성공 시대를 연 토드 보엘리 구단주가 새롭게 들어왔다. 보엘리 구단주는 선수 영입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라힘 스털링, 웨슬리 포파나, 칼리두 쿨리발리, 마르크 쿠쿠렐라,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 등을 영입하는데 3억 유로 가까운 돈을 썼다. 보엘리 구단주는 유명한 축구게임, 풋볼 매니저를 현실에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다. 겨울에도 영입은 이어졌다. 아스널행이 유력했던 미하일로 무드리크를 무려 1억 유로에 하이제킹한 것을 비롯해 브누아 바디아실, 다비드 포파나, 안드리 산토스, 말로 구스토 등을 더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적시장 마지막 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액인 1억 2100만 유로의 엔조 페르난데스를 영입했다. 한 시즌에만 6억 유로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성적표는 바닥이다. 우승은커녕 유럽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도 실패했다. 유로파리그도 물 건너갔다. 토마스 투엘 감독 경질 후 그레이엄 포터 감독을 야심차게 데려왔지만 역시 실패했다. 프랭크 램파드에게 긴급 소방수 역할을 맡겼지만 역시 최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첼시는 다음 시즌 부활을 이끌 감독을 찾아 나섰다. 율리안 나겔스만, 조제 무리뉴, 루이스 엘리케 등이 거론됐다. 선택은 포체티노 감독이었다. 포체티노 감독은 최근 부침이 있었다. 사우스햄턴에서 가능성을 보인 포체티노 감독은 2014년 토트넘에 부임해 팀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손흥민, 해리 케인, 델레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이른바 데스크라인을 앞세워 2018-2019 시즌에는 유럽 챔피언 리그 준우승까지 차지했다. 포체티노 감독은 2019년 성적 부진으로 팀을 떠났다. 토트넘은 이후 명장들을 계속해서 데려왔지만 아무도 포체티노 감독만큼의 임팩트를 보이지 못했다. 당시 보여준 지도력으로 포체티노 감독은 EPL 감독직이 공석이 될 때마다 거론됐다. 맨유, 토트넘 등에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렸다. 포체티노 감독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짧은 감독 생활을 했다. 리그 우승을 차지했지만 스타급 선수들과의 불화로 기대만큼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진출 실패가 컸다. 포체티노 감독은 익숙한 잉글랜드 무대로 넘어와 부활을 꿈꾼다. 보엘리 구단주는 새롭게 포체티노 감독이 오는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포체티노 감독은 전방위적인 보강을 원하고 있다. 최전방에는 인터밀란의 스트라이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나폴리의 빅터 오시멘이 유력했지만 너무 높은 몸값 탓에 영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허리즌에는 웨스트햄의 데클란 라이스가 1순위다. 라이스는 잉글랜드 최고 미드필더로 평가받고 있다. 첼시 유스 출신이기도 하다. 웨스트햄은 라이스의 이적료로 1억 파운드 이상을 원하고 있다. 만약 라이스 영입이 안 된다면 엔조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추는 브라이턴의 알렉시스 메갈리스터를 데려올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골키퍼 보강도 원하고 있다. 에스턴 빌라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후보다. 흥미롭게도 포체티노 감독이 누구보다 잘하는 토트넘 출신 루머는 없다. 손흥민과 케인의 영입을 시도할 법하지만 높은 몸값과 나이 때문인지 이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2. 고3인데 야구 국가대표입니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한다. 나는 국대 1루수다. DC8 BFA컵.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24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00일째 남지 않았다. 뚜렷한 목표가 있어 학업을 놓치지 않고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는 야구도 놓을 수 없었다. 결국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야구 국가대표에도 도전. 당당히 최종 20인 안에 선발대 주말마다 대표팀 훈련을 하고 있다. 여자야구 국가대표 내야수 장윤서 18위 이야기다.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군산여자고등학교 3학년 장윤서는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학원도 다니면서 짜투리 시간을 쪼개 훈련을 하고 있다. 야구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 때문이다. 주말은 더 정신없다. 새벽부터 출발해 대표팀 훈련이 열리는 화성으로 향한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훈련이 끝나면 쉬지 않는다. 숙소에 들어가 수능 공부를 시작한다. 남들보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지만 마음을 굳게 다잡고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본다. 혼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즐기는 방향으로 다시 마음을 먹었다. 고3으로서 학업과 국가대표로서 훈련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많다고 했다. 그러나 장윤서는 묵묵히 버텨나가고 있다. 2021년부터 태극마크를 달기 시작해 3년째 대표팀 생활을 하고 있는 장윤서는 올해 특히 대표팀 선발전에 나갈지 정말 많이 고민했다. 오히려 나는 공부를 위해 대표 선발전에 나가지 않으려 했고 부모님께선 어떻게 되든 괜찮으니 선발전에 나가서 대표팀에 뽑혔으면 한다고 하셨다. 라고 털어놨다. 장윤서가 결정적으로 마음을 굳힌 건 오는 21일 홍콩에서 개막하는 2023년도 여자야구 아시안컵, BFA컵. 코로나19 팬데믹, 전세계 대유행으로 4년 만에 개최되는 국제대회다. 학창시절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다. 꼭 나가보고 싶었다. 고했다. 화려한 코치진도 장윤서의 마음을 흔들었다. 양상문 감독님, 그리고 정근우, 이동현, 정용훈, 허일상 코치님께 꼭 배워보고 싶었다. 장윤서는 양 감독의 특별훈련하에 일루수로서 자질을 갖춰나가고 있다. 양 감독은 윤서가 실력이 많이 늘었다. 고 칭찬했다. 장윤서가 목표로 하는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선 이화여자대학교를 제외하곤 여자야구 국가대표 이력을 활용할 수 없다. 남자야구 고등학교 선수들과 다르게 여자야구 고등학교 선수는 야구 특기자 전형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서 더더욱 학업을 놓을 수 없다.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 힘들 때마다 장윤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이는 부모님이다. 부모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시는데 죄송하고 감사하다. 더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에게 더 많은 웃음 드리고 싶다. 장윤서의 궁극적인 꿈은 스포츠 상담 심리사가 되는 것이다. 대학에서 스포츠와 함께 심리학을 복수 전공한 뒤 유학을 가는 것이 목표다. 국가대표로서 목표는 오는 8월에 열리는 세계야구 월드컵 진출이다.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오겠다. 그 과정에서 대표팀의 보탬이 되고 싶다. 아직 붙어보지 않았지 않나. 최강팀 일본의 전력이 약할 수도 있는 거다. 계속 승리해 결승까지 가고 싶다. 장윤서가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양상문 감독이 이끄는 여자야구 대표팀은 오는 24일 홍콩으로 출국해오는 26일 첫 경기를 치른다. 총 12개국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서 4위 이내 들면 세계야구 월드컵 출전권을 따낼 수 있다. 장윤서가 학업과 국가대표 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 리그 우승 확정 쐐기골 플러스 시즌 4호 골 플러스 평점 7.1점, 오형규. 유럽 진출 4개월 만에 더블. 오형규, 22. 셀틱가 유럽 진출 4개월 만에 두 번째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리그 우승 확정 쐐기골을 터뜨리며 셀틱의 53번째 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교체로 들어왔지만 영향력은 컸다. 셀틱은 7일 한국 시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위치한 타인캐슬 파크에서 열린 2022에서 23 시즌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세컨드 스테이지 1라운드 34라운드에서 하트 오브 미들로시언 이하 하츠 A에서 0으로 이겼다. 개막전부터 1패만 허용했고 총 승점 95점을 쓸어 담으며 잔여 경기에 관계없이 우승을 확정했다. 오형규는 교체로 출전 기회를 기다렸다. 셀틱 주전 공격 조합은 마에다, 후르아시, 조타였다. 스코틀랜드 우승 경쟁팀이기에 셀틱이 경기를 주도했다. 테일러, 하테타 등이 하츠 골망을 조준했다. 하츠는 수비에 집중하면서 역습을 했지만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전반 45분에 코우레인이 레드카드 퇴장을 받았다. 공격을 주도하던 셀틱은 수적 우위까지 잡았다. 하츠는 교체를 활용해 대응했다. 셀틱의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전반전에 득점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셀틱은 후반전에도 매섭게 하츠를 몰아쳤다. 선제골은 후반 22분에 터졌다. 하테타가 허리에서 뻗어나온 패스를 빠르게 침투해받았다. 낮고 빠른 크로스로 박스 안에 볼을 투입했고 후르아시아 감각적인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수적 열세에도 추격하려던 하츠 의지를 꺾는 순간이었다. 셀틱은 선제 득점 뒤에 변화를 가져갔다. 골망을 흔들었던 후르아시 대신에 오형규를 투입했다. 후반 34분에 도 교체를 활용해 더 고삐를 당겼다. 교체로 들어온 오형규는 후반 35분에 논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뒤흔들며 셀틱 승리와 53번째 우승의 쐐기를 박았다. 오형규의 한방에 셀틱은 2시즌 연속 스코틀랜드 리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경기 뒤에 오형규는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정말 감사하다. 늦은 시간 한국에서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축구 통계업체 폼몹에 따르면 교체로 20분을 뛰었지만 영향력이 컸다. 평점 7.1점을 받으면서 팀 내에서도 상위권 평점에 들어갔다. 가장 높은 평점은 선제골을 도와던 하테타 8.6점이었다.